3월 19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제 오후에도 어젯밤 늦게까지 이 재판관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탄핵심판 선고일마저 지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재판관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면 오늘도 일정을 잡기는 힘들 것이다. 오늘도 회의는 열겠지만 이 선고 기일을 잡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는 26일 꼭 일주일 뒤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선거법 위반 이 2심 선고가 있기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이 되는 것, 이게 이재명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가 된다면 이재명은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셈입니다. 1심 형량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된다면 이건 이재명으로서는 또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게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탄핵 심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여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그렇게 해야 부작용, 많은 잡음들을 없애게 되고 불필요한 추측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승복을 하느냐 승복을 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심리가 끝난 지 한 달이 됐고 한 달이 되어 가는데도 선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비의 재판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모두 추측이다. 재판관들 외에도 헌법이 연구관들이 기각 또는 인용, 대비를 해서 이 결정문 초안들은 거의 다 만들었을 겁니다. 또 40년 전후에서 판사, 이 재판만 해온 이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탄핵이 좀 정치적이고 굉장히 복잡하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의 다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판단은 섰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되면 어제 이재명이 이 헌법재판소의 이 선고가 지연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빨리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이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변호사도 있고 많은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불안 초조한 것이죠.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믿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내용이 재판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되풀이됐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정영식 주심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헌법연구관들이 제출한 이 자료를 이제 나눠주면서 각하로 만장일치 각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지금 만장일치로 갈 수가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 책임을 좀 인정하자. 이렇게 정영식 주심이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문영배 등은 또 반대를 할 겁니다. 했을 겁니다. 지금 문영배를 비롯해서는 이 절차상의 하자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김복형 재판관이 나서서 이건 기각이 될 내용이 아니겠느냐. 기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는 더 나아가서 위법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었느냐. 중대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각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
또 이미선을 비롯해서 다른 재판관들은 그렇지 않다. 이건 인용 쪽이 아니겠느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각하냐 이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런 뉘앙스에 충분히 자기 논거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것들은 드러나 있어서 소위 평결, 각자 의견을 발표를 하고 선고 일자를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영배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하기 싫은 거죠, 누구나. 그래서 각하는 싫고 가더라도 기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재판관들의 의견도 나뉘게 될 겁니다. 만장일치는 불가능한 겁니다. 기각이나 인용은 만장일치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문영배를 비롯해서 지금 이미선 가족 간에도 이런 민주당과 결탁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이 일 자체가 이 탄핵 여부나 뭐 정당 해산 여부, 이게 정치적이기도 하고, 이미 임용될 때부터 이게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3명 추천하고 국회가 3명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한다. 이건 정치적으로 이미 임명이 될 때부터 정치적으로 모이게 되는 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각하가 아니면 만장일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영배가 질질 시간을 끄는 겁니다. 좀 더 토의를 해보자. 좀 더 토의, 오늘도 아마 이 또 회의를 열 겁니다. 이야기는 계속 되풀이될 겁니다. 방법은 이제 선고 기일을 정하는 겁니다. 정하고 난 다음에 이 투표, 표결을 하는 겁니다. 각자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리고 결정을 짓는 겁니다. 아마 오늘도 이 문영배가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빨리 지금 직무에 복귀를 시키자. 이건 8대 0 아니냐, 모두 기각 아니냐. 그런데 또 이 부분도 문영배는 또 시간을 끌자라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기각이다, 각하다 주장하는 사람은 최소한 3명입니다. 이 3명은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을 주장하는 사람, 이 5명. 이 중에는 그래도 각하나 기각으로 다시 바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재명, 문영배에게는 불리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용 쪽에 있는 5명 가운데 그래도 한두 명이 각하나 기각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각하 기각을 주장하는 3명이 인용 쪽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들여다보지 않아도 헌법재판관 회의, 그 회의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는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한덕수 총리를 빨리 직무에 복귀시키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빨리 기각 결정일 겁니다. 각하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의견이 충돌한다면 이제 다음 주 이후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저 2심 판결을 지켜본 뒤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읽힙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인 부분을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위 정치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 한덕수 이 탄핵 심리를 하면서 무슨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이 검찰의 수사 조서를 가져와서 지금 참고사항하고 있고 신문 좀 했을 뿐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재판일 수밖에 없다. 또 내용 자체도 정치적이다. 재판관들의 임명 자체도 정치적이었다. 이 정치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리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각하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
위법성이 있었다, 중대한 위법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인용입니다. 위법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중대하진 않다라고 하면 기각입니다. 또는 기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절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왜 적절했느냐? 이재명 민주당의 줄 탄핵이 가장 문제로 떠오릅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이걸 가장, 이 줄 탄핵은 소위 헌정 마비, 헌정 파괴였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의 줄 탄핵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비교 형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과 이 정치적인 흐름입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이 대통령의 직무 복귀하고 난 다음에 국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이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사람이 곧바로 야당 대표로 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 도의도 아니고 전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 국정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운영에도 이런 것이었는데 이재명은 굳이 야당 대표로 다시 이렇게 당권을 잡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수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직접 맞부딪히는, 사법 리스크로 직접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맞부딪히는 그런 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난 3년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하기 위해서 줄 탄핵을 했던, 이 탄핵의 사유도 되지 않는 것을 탄핵의 중독이 된 것처럼 탄핵을 했던, 직무 정지를 위해서 탄핵을 했던 이 이재명 민주당,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 방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윤 대통령이 맞서면서 이 국정 쇄신을 해보겠다 이러다가 이제 비상계엄이 발동이 된 겁니다. 이런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 여기에 대응,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고 결정적으로 이 비상계엄이 부적절을 만약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위법이냐, 중대성 문제, 최소한 이게 위법이 아닐 수도 있고 위법이다 하더라도 중대하진 않다 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제 이 두 가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가장 놀라운 장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장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장면이 두 가지입니다. 보수 우파 여론이 대결집하는, 합리적인 국민들이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계기가 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줄 탄핵을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은 또 합니다. 그게 한덕수고 박성재고 이런 권한대행과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또 탄핵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동안 계속 해온 줄 탄핵을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이후에도 또 줄 탄핵을 또 되풀이를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저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정말 사법 리스크로도 안 되는데 국정 마비를 노리는 저 줄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 또 하나는 문영배였습니다. 이재명과 문영배의 결탁 속에서 이 문영배가 굉장히 무리하게 또는 위법하게 이 탄핵 심리를 진행을 합니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영배가 완전히 불법을 저지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이재명과 문영배를 보면서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은 반대다. 이재명 처벌이 우선이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다가 이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려고 하는 저 줄 탄핵만은 처벌해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됐고 더 응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난 4개월 동안 이 재판 전국이 확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비상계엄이 적법했거나
또는 위법했다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위법이냐라는 판단을 할 때 이 지난 3년간의 정치적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재판이든 어떤 판결이든 그게 꼭 정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재판으로서 얻어지는 이익과 이 재판 판결로서 잃게 되는 손실을 이거 비교 형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기 대선이 있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이 저렇게 국정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 상황으로 가는 것이 국정 불안이냐, 아니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재판으로 사법 리스크 처벌을 받고 윤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개헌에 집중을 하고 또 필요하면 임기 단축 개헌,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국정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이익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헌법 개정 문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런 시기에 윤 대통령이 아니면 이 헌법 개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헌법 개정을 외쳐왔는데 약속을 지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쭉 훑어본다면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 이재명의 줄 탄핵과 비교해서 절대로 이게 부적절했다라고 꼭 할 수 있겠느냐, 위법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만약 위법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중대성입니다.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대3으로 나뉘어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재판관이 마음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쭉 분석해 본다면 이 5명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이 중에는 한두 명이 이 기각이나 각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문영배가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다음 주 이후로 넘기는 것이 맞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을 보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한덕수 총리는 당장이라도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맞는데 그것마저 되지 않는다면 연기하는 것이 맞다. 그게 전체적인 우리 이 국정의 흐름, 헌정사의 흐름을 볼 때 그게 균형 잡힌 공정한 판단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